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 채널 G5AI입니다. 여러분, AI를 안 쓰고 일하는 건 마치 계산기를 안 쓰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를 모르면 손해라는 주제로 바쁜 직장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10분 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실무 중심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AI를 배워야 할까요? 지금은 AI를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챗GPT, 코파일럿, 클로바엑스, 우리 주변에 이미 AI가 넘쳐납니다. 오늘 목표는 AI를 잘 써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직장인 되기입니다. AI 역사,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1951년 앨런 튜링 테스트에서 기계가 지능적인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제안하며 AI 개념을 기초를 마련했는데요. 기계가 인간과 동등한 지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다머스 회의에서 AI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했고요. 97년에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가 체스에서 챔피언을 가졌습니다. 챔피언이 되었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국에서 승리함으로써 AI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22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 등장으로 AI의 대중화가 시작됐습니다. 25년 현재는 제미니, 달리,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AI 탄생 배경, 왜 갑자기 AI가 터졌을까요? 우선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폭발이 있었죠.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물 인터넷, IoT 등이 나왔고 딥러닝 알고리즘 진화의 머신러닝이 한 분야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보급되었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 생성량은 2010년에 2023년까지 100배가 증가되었고요. GPU 능력은 2010년에서 10년 동안 50배 성장해서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란 기존 AI와 뭐가 다를까? 기존 AI는 역할 및 판단을 예측했다면 생성 AI는 콘텐츠 생성, 챗GPT의 기능인데요. 문장 등 이미지들을 생성해라 했고 기존 AI가 규칙이나 기반한 지도, 머신러닝, 지도학습이었다면 생성 AI는 트랜스포머, LLM 등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서 학습을 해왔고요. 그리고 기존 AI가 자동 번역기 추천 알고리즘 수준이었다면 생성형 AI는 챗GPT, 달리 등 클로드 등 여러 가지 생성형 기능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직장인 생성형 AI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회의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핵심 요약을 5줄로 요약해줘.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회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한 페이지 내로 해줘 등 요약 내용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회의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할 때 이분은 분야는 고객 응대에 대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고객 공지에 대한 안내야 등 이메일에 대한 문구를 내용을 알려주고 이메일을 작성하게 되면 여러 번 작성되는 이메일 등을 갖다가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초안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 초안 업무에서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챗GPT의 내용을 주고서 이거에 대한 역할과 톤을 알려주게 되면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로서 이것을 표 형태로 작성해줘 아니면 리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직장에서 AI를 통한 보고서 초안 생성을 할 때 기본 초안을 생성하게 되면 한 7, 80%를 생성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AI가 만들어진 틀로서 나머지 2, 30%만 직장인이 우리가 할 수가 그 내용을 AI가 만든 것을 토대로도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양한 생성형 AI 비교입니다. 챗GPT는 자연스러운 대화하고 업무 보조를 요약하는 데 활용되고요. 그래서 번역이나 문서 작성 등에 유용하고요. 클로드는 긴 문장 이해에 강합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검토나 정책 요약 등에 활용되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보로서 색인. 그래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그의 출처 같은 것들을 갖다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AI 기반 리서치나 논문 같은 거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어에 특화되어서 보고서 작성, 회의록 등의 요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전 프롬프트 작성 실습입니다.
신제품 설명을 세 줄로 써줘. 고객용으로. 그럴 경우에는 보다 신제품이라고 할 때는 뭐 커피 사업이다. 그러면 신제품 중에 내가 커피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 제출할지 그 용도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요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신제품을 만드는 마케터야 역할을 부여해주고요. 그 조건은 내가 커피 사업을 해. 그러면 커피 사업에 대한 지금 어디에 제출할지 이거를 갖다가 아니면 관공서에 제출할지 아니면은 거래처가 어딘지 그리고 형식은 표 형식으로 아니면 그래프 형식으로 그리고 톤은 매너 어떤 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아니면 공손한 아니면 강한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갖다 명확하게 해주는 거야. 직, 그리고 8번 직장인을 위한 A 활용 꿀팁입니다. 자주 쓰는 프롬프트는 미리 저장해 두세요. 텍스트나 이런 데 자주 사용하는 꿀팁을 메모해 두시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보조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AI에서 막상 작성된 것을 바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먼저 읽어보고 그것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회사에서는 민감한 정보는 넣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 정보 보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정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증을 하셔서 민감한 정보는 넣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정보와 유료 버전이 있는데 표 특정 정보에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정확한 정보나 유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과 AI를 잘 쓰는 사람이 같은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씩 하나씩만 적용해 보세요. 분명 업무 속도가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실무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댓글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AI 프롬프트를 작성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G5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